제주 수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수의 움직임이 느려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오래 이어집니다. 사전 관리와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임박하면서 교육감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파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발은 이어졌지만 주차와 상권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생활여건 개선이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비는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다시 우리가 쓰는 물이 되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렇게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 흔들리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속에 관리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하수 관리의 전략과 과제를 김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관리가 어려운 수자원입니다. 빗물에서 함양된 지하수가 땅속에 머무는 일명 체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하수 체류 시간은 18년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려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리는 사실상 뒤늦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유동이 느리다는 것은 또 거꾸로 지하수를 회복시키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하는 뜻이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까지의 타임 레그, 지속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들을 감안한 관리 체계가 가장 필요한 게 수로죠.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수량과 수질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리 목표가 있어야 주민 참여형 전략과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를 담수로 바꿔서 쓰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수자원 확보를 해서 하나만 가지고 지하수 하나만 가지고 쓰다 보면 이제 줄어들면은 다들 문제가 되니까 대체 수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ircularity is extremely important in islands because you have such a small resource available. So to reduce the amount of water that you use, reducing the demand, but at the same time trying to increase the supply. 제주에서 사용하는 수자원의 90%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한 상황. 지하수 관리가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얽혀 있는 만큼 대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개편도 필요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중동발 고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도회의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먼저 지급되고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읍면동 단위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해 지원 누락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료 사용 저감 사업 확대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3차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단위로 마련되는 이번 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역사회 상생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의 잠정 매출액은 총 6,46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 선거에 이어 교육감 선거구도 역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김광수 교육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며칠 내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란 말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과거 4년만 맡겠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가에서는 오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6일 선거사무소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마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꼭 출마 기자회견 같은 그런 게 돼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최후의 순간까지 교육감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문석 예비후보자는 교육 중심 행정 전환과 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청과 교육부, 대학을 잇는 협력 구조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희숙 예비후보자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현장 중심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I 시대를 제주교육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사람 중심의 AI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는 송문석, 고희숙 후보와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교육감 선거구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충남 보령 민생 현장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사퇴서를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8일 일정을 고려해 일괄 사퇴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이 예산 부족으로 교육 활동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8%가 교육활동 축소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92%는 올해 학교 예산이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체험학습과 수업 환경, 학생 지원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성과 중심 예산 구조가 교실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 전면 재편을 촉구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의 현안과 후보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개발은 이어졌지만 생활은 그만큼 나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곳이죠. 주거와 행정, 관광 기능이 남아있는 함께 있는 서귀포시 대륜동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주거와 행정, 관광 기능이 함께 있는 도농 복합형 지역인 서귀포시 대륜동.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는 15,300여 명, 유권자는 12,700여 명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인구 15,100여 명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유권자는 12,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은 부족하고 신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업과 상업과 이런 그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기존의 그 어떤 자연자원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좀 더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동과는 달라서 도농복합 동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대륜동에선 현역 의원과 공직자 출신이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예비후보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과 생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건을 해결하고 생태 정원 도시를 조성해 생태 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관광객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생태 관광이 주문 소득으로 이어지고 어른들에게는 일자리가 되고 청년에게는 창업의 기회가 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예비후보는
대륜동 10년의 설계를 완성시켜 후대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대 단과대학 유치와 서호 살록도로 연결, 법한마을을 해양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안도로 완성을 공약했습니다. 3대가 함께 지역에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여건이 우리 대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줄곧 생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환경이 되도록 이 공약사항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란 두 얼굴을 가진 대륜동에서 어떤 비전이 주민의 마음을 얻을지 표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자 추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제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조천읍과 한림읍 선거구 두 곳에 대해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서귀포시 정방동과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선거구는 재공모가 이뤄지는데 이곳은 여성 후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최소 1명 이상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규정 때문인데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여성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참여 도의원 선거구 경선 재심이 중앙당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경선 도중 감정 통보에 문제를 제기한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과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한 홍인숙 예비후보의 재심에 대해 각각 불허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여성참여 선거구 9곳 가운데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진 오라동을 제외한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이 떨어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34km 해상을 지나던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크루즈는 어젯밤 10시쯤 제주에서 출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함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 4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시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강습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306건에서 2024년 361건으로 증가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급가속한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골목길에서 60대 여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4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8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8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 5도 홍조 단괴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30일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도 홍조 단계 주변 일대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제주도는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고도지구 정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주거, 상업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76곳의 고도지구를 재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